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게임주 오늘 아주 그냥 신명나게 한판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모바일 플랫폼,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것 같고 애플 앱 스토어 등을 말하는데 이걸 다 따져본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전체 게임에서 발생한 매출이요, 올해 상반기만입니다. 2조 8,3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상반기만 역대 최고 매출이거든요. 자, 역시 NC소프트의 위력은 남달랐습니다. 부동의 1위예요.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 서비스 하는데 많이들 즐겨하시죠? 하루에 이 게임하느라 투자하는 시간이 게임 중에서는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기록에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 넷마블, 그리고 웹젠 등등등의 소설인데 다들 최근 시장에서 한 번씩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또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종목인데 왠지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자, 레트로 열풍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솔솔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넥슨이 가장 덕을 봤다고 하는데 매출 점유율에서도 넷마블을 제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이게 7월 23일 기준으로요, 3대 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니지 2M을 밀어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히 20대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주요 고객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상외로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최고 매출액을 찍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든든하네요. 그 다음은 30대, 20대, 50대라고 하는데 10대는 의외로 좌편에 있는데 아마 공부하느라 바쁜 걸까요? 자, 게임주는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받고 대박 모멘텀에 베팅할 시점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눈길이 가는데요. 자, 향후 지켜볼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우선 웹젠 보시죠. 웹젠은요, 기대자 R2M이 3일 만에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바람의 나라가 될까 기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기록을 했습니다. 자, NC소프트 보시죠. 이 목표 주가가요, 130만 원 선이 넘어가네요. 이외에도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하반기 전쟁 게임의 글로벌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작과 실적 기대감이란 양대 호재 속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임주. 신나게 한판 놀자 가능하다, 이런 분석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 수익률 한치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주식공장도 열심히 한 달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샵 3772 방송 보시면서 문자 가능해요. 유료 방송, 유료 문자 100원 유료인데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실 수 있고요.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요. 24시간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투자의 안목을 조금 더 키울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8월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좀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시네코리아의 황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게임에도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어서 가장 주력 고객이 한 40대다라고 하는데 카트라이더 이런 부분도 있고 혹시 복고풍,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나만의 기억 이런 게 있을까요? 게임에도 게임도 그렇지만 최근에 노래 같은 경우에도 그 싹쓸이 때문에 옛날 노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 운전하고 오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는 좀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요새 다시 한번 그런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그때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 생각하면 이제 촉촉해지는 거죠.
감성도 살아나고 팍팍한 현실에서 좀 잇따라 좀 그런 양대 호재가 된다고 하는데 게임주에도 레트로 열풍이 분다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산업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되고 있는 거, 뭐 트로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잘 파악해 보시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또 핵심 소재가 이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방송사에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재료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저희가 납품받았는데요. 전 채널에서 보이시죠? LG화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60만 원 선을 돌파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 오늘 강세장이에요. 넥슨GT, 한국경제TV와 MTN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데일리 TV는 카카오, 한미약품, 아프리카TV, 한국자산신탁, 엑세스바이오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유한양행, MH 에탄올, 인선 ENT, 시젠, 웹젠 제시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드림텍, 아난티, 일진머티리얼즈, 네이버 카카오, 와이즈 엔터를, NTN이 엑세스바이오, 바이오스마트, 계룡건설, 파트론, 삼성 SDI를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시장의 특징주 쭉 거론이 됐습니다. 어떤 또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특징주 실적이나 뭐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제약바이오주나 원텍트 관련주들도 또 한 번 좀 오르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뭐 실적이나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채널에서 골랐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든 매체에서 이제 꼽은 LG화학 종목 들고 나왔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특징적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또 많이 증권사 리포트도 내놨고 오늘 또 아침에 내놨고 그러면서 6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9년 내 역대 최고치 성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분석 좀 도움 주시죠? 네, 일단 LG화학 주가가 뭐 지난 2011년도에 기록했었던 역대 최고가를 지금 넘어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60만 원대를 넘어선 그런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올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과 그리고 신흥 강자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CATL을 누르고 이제 LG화학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LG화학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이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한 27%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 들어 이제 5월까지도 점유율에서 보면 한 24%를 차지를 하면서 1위를 계속해서 좀 지켜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호조로 인해서 LG화학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31%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LG화학은 현재 뭐 현대기아차를 포함을 해서 뭐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르노나 볼보 그리고 아우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전 세계 대부분 주요 완성차 업체에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 이제 배터리 수주 잔고가 한 1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기차용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보면은 전기차가 르노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4대 중 한 대가 르노라고 하고 전기차 조회라고 하는데 그게 6월 판매가 급증해서 이게 또 하나의 분석 근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활용해 보시고요. 자, 증권가에나 업계 LG화학을 긍정적으로 보죠. 아무래도. 그렇죠. 굉장히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터리 시장의 전망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차들을 자신들은 이제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밝히거나 이제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지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볼보만 봐더라도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생산할 것을 밝혔고 그리고 벤츠도 2039년까지 이제 모든 차량을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앞으로 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전기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배터리 시장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10년 뒤에는 한 17배가량 더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S용 배터리라든지 뭐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서 2024년에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만 한 3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일제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하는 등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서 한 번쯤은 좀 확인해봐도 좋을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이 전기차 쪽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 쪽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맞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공급 1위 업체 CATL은 2위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 최근 테슬라에게 납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K 배터리의 위기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증권사는 큰 영향 없다. 캐파가 커진 걸 뿐이라고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오늘 장중에 63만 6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고 현재도 11%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가 되네요. 이 점은 약간 지난 금요일과는 다른 점이니까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한국경제랑 MTN에서 꼽은 넥슨GT 종목 가져왔거든요. 네.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특히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어서 특징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넥슨GT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신고가 52주 쳤죠. 네. 일단 넥슨GT 같은 경우는 서든어택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인데요. 뭐 스페셜 솔저나 뭐 X 등을 만드는 넥슨 레드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앵커님께서도 앞에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바람의 나라가 최근 모바일로 돌아와서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람의 나라가 이제 또 넥슨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장수 PC 게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앞서 봤던 대로 굉장히 출시 전부터 화제가 많이 됐고 이제 사전 등록 행사 당시에 이제 하루 만에 한 100만 건이 넘는 예약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따른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레트로 얘기도 해드렸지만 바람의 나라 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전부터 유저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급증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리니지 2M을 밀어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 바람의 나라 연이 정말 이게 매출 바람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좀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넥슨GT는 바람의 연은 잘 가고 있고 앞으로 주가 상승의 동력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직접적인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또 영향을 주는 걸로 예상을 해봤을 때 이제 중국에서 이미 작년에 매출 한 2조 원 정도를 돌파한 넥슨의 효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던전 앤 파이터가 이제 오는 12일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넥슨GT에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흥행을 뭐 일으켰었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든지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들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이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언택트나 뉴 노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인 게임사들의 매출 증대와 이제 게임 산업의 파이도 더 커질 것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넥슨GT의 흥행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26% 시원한 양보, 빨간 이제 장대 종목이 쭉 솟았습니다. 거의 뭐 27% 넘는 급등세, 당연히 52주 뭐 신고가를 기록했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7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이네요. 왠지 외국인이 사주면 좀 든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넥슨GT 신고가 52주입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은 이제 이데일리에서 꼽은 아프리카 TV 종목 가져 나왔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철구 BJ가 뭐 복귀를 해서 한번 뛰었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적이나 뭐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 나왔습니다. 네,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고 뭐 실적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떤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늘어나서 이제 45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뭐 BJ 수가 늘어났거나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특히 BJ에게 별풍선 등을 후원하는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끼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1%가량 하락하면서 부진을 좀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TV 향후 기대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수혜주는 이미 반영이 됐고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가 자기네는 이제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광고 사업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커머스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커머스가 하반기 내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 플랫폼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그런 틀을 제공하기보다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플루언서와 BJ들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이제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아프리카 TV가 뛰어들면서 과연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전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한번 하반기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드는 생각이 홈쇼핑은 지고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라고 요즘에 뭐 각 채널에서 한 번쯤은 다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하반기 광고 매출에 대한 가능성 아프리카 TV가 더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3.8% 강세 63,500원, 65,300원 현재 아프리카 TV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잘 밝혀보시죠. 자, 오늘 이슈 메이커 3가지 저희가 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8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색다른 시선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제 고지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차영주 소장님이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이 책을 2쇄를 찍어내셨는데. 일주일에 2분 추첨해서 협찬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선별해서 드릴 거고요. 우선 코스피는 고점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치 가고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지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0.1 거의 뭐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지수상만 놓고 본다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거침없는 랠리를 펼치기도 했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언택트 대표 주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그 다른 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폭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등락이 워낙 평상시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혼돈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네이버가 드디어 이제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30만
오늘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31만 원을 현재 지금 돌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왔는데 오늘 네이버가 드디어 카카오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만 평가 금액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상승을 하면서 카카오의 동반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한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샘 같은 경우 그동안에 언택트의 또 나름대로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죠. 한샘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오늘 4% 넘게 하락세를 좀 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다소 좀 불안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타. 오늘은 코스피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많이 밀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이거는 뭐 장중 지금 최고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 중소형주에 매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네. 조금 일부 종목군들로 있한 종목군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들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또 한편에 한 축이라고 보였던 자동차 관련주들도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현재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 강했던 여행 관련주들도 현재 지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SK 바이오팜이 현재 지금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현재 지금 네이버, 카카오와 NHN 사이버 결제 등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앞서 개장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 상당히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식을 사려면 언택트 쪽으로 좀 보십사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언택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컴투스, 그다음에 NHN 사이버 결제 등 언택트들이 역시 항상 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볼 때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로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언택트 관련주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분에서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샘은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5호장까지 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한 달 좀 잘 수익을 내봐야 될 텐데 어떤 관심주로 오늘 첫 번째 공략을 일단은 해주실까요?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전략들 그리고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들이 현재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지금 벌써 10% 가까이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쓰임새가 현재 시장에서는 노출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그린 뉴딜 정책하고도 VR과 AR 이런 부분에서도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겠죠.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내년도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있어서 종목이 초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제가 카카오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카카오가 10만 원대 머무르고 있었고 네이버가 20만 원대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흑자 기업지만 카카오는 적자 기업이었죠. 따라서 카카오가 네이버와 가격 차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카카오가 그러한 적자 사업 부분을 접고 흑자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 가격을 추월하는 물론 시총은 다릅니다만 가격대를 추월하는 그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선뜻 내가 손이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오전만 하더라도 5%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분봉 같은 경우 5%대 62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장 초반에 거래량이 많았죠.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분봉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분단위로 거래량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되고 일봉을 보게 된다면 다소 부담되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런 것들의 쏠림 현상들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봉상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온 가격 전략은 오전에 말씀드린 전략입니다만 목표가는 65만 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5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손절가는 따라서 올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손절가를 60만 원으로 정정 제시해드리면서 일단은 추격 매수가 가능한 권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57에서 60만 원 사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목표가 65만 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6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상향될 흐름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급등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잘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8월 첫 거래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시 1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샵 3772로 저희 소통하고 싶은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심주 공장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주식공장 드디어 식구님이 되셨습니다. 네. 한 솥밭을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소감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분께 신고식을 또.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LH 대표 전문가로서 나왔는데요. 전문가라는 것은 투자자에게 시장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신속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정보도 알려주셔야 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좀 믿고 앞으로 이 8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정말 주식공장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돈 모셔야죠. 누구하고? 저하고요. 네, 간절한 분이 많으시니까 하채기 대표님을 믿고 월요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관심주는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 각 경제 채널에 그 관심주를 모아봤거든요. 납품 대상을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납품 고려 상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이노매트리, KC코트레, PI첨단 소재, 코프라, 정다운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경제TV가 SK텔레콤, Y솔, 대아티아이, SK머티리얼즈, SFA, 생표를 분석했네요. 매일경제TV는 에코프로비엠, 나라 M&D, CJ제일제당 우선주, RS오토메이션, 미스터블루, EDGC, 효성 첨단 소재를 분석했고요. MTN이 HFR, LG전자, 삼화콘덴서, 한글과컴퓨터, 동국제약, 삼성전자 분석했습니다.
네, 하 대표님. 예. 사실 시청자분들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세요. 아, 그러세요? 1위 채널, 4위 채널 매번 저희 통과 의뢰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1위 채널 골라주시죠. 저도 이거 고르면서 상당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1위는 매경호로 인정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따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가 좀 2개가 좀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본인의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1위 채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4위 채널은요? 저희 이데일리 TV. 네, 이제 첫 방송인데 저희를 꼽은 그 담대함,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선택을 하면서 오늘 첫 방송인데 이거 하고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공정하니까. 이유는요? 일단은 종목들 좀 봤을 때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가격적인 이 중에서 이제 제가 4개까지 선정을 한다라면은 이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KC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었는데 3개만 선택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종목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위 채널, 4위 채널 골라주셨고, 자, 그럼 첫 번째 관심주로 가봐야 됩니다. 이 수많은 관심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셨는지 일단 매경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부터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제 가장 여중에서 3개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정했어요. 제일 중요한 순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이제 그게 제가 탑1이라고 탑1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기업인가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업보다는 새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즉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지만 또 어때요? 정부에서도 정책을 펼 때 어때 세금을 걷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분배를 할 때도 미래 성장에다 맞춰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낸 게 그쪽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주식시장은 뭔가요? 돈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주식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과 돈은 어때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어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처에 좀 어떤가요? 이 스마트 팩토리였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은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또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어때요? 이런 성장주 같은 건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로봇 모션 제어 요소인 이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엔코드 등을 이제 자체 기술로 해서 보유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이제 말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머신이라든가 협업 로봇 위원 등에 있어서 좀 국체 과제로서의 선정에 대해서 같이 좀 참여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던 게 국가에서 참여를 했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대표님 사실 이제 자체 기술에 대해서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최근 그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국산화 소재 이런 부분을 살리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주가 갔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도 돼요? 그렇죠. 이제 차츰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또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은 어때요? 부각이 확산이 되면은 그쪽으로 또 연결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일본에 의지를 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었죠. 근데 그게 많이 변화되는 시점인 거죠. 변화가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쪽에 의지를 하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가라든가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도 얘들이 이 회사가 이제 PCS, 태양광용 PCS를 또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쪽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뉴딜 정책으로 해서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또 정책으로서의 또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ESS용 PCS도 개발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했죠. 막 화재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가거든요. 발전하고 자동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좋네 안 좋네 계속 말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좋아지는 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네. ESS 관련된 종목으로도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력 제품 ESS, PCS 이거 뉴딜 정책으로도 또 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인건비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죠. 산업용 로봇 그렇죠.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갈 만큼 또 주주들하고 나눌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뭐 예. 차트를 보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뭐 코스닥이 죽을 것 같지만 계속 가고 코스피도 죽을 것 같지만 계속 갑니다. 왜? 그러게요. 예. 왜? 돈이 들어오잖아요. 유동성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듯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거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3월 말에 전체 시장이 다 빠지면서 종목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5월 21일 날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1차적으로 한번 급등 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살짝 조정을 주고 옆조정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때요? 정부에서 어떤 이슈가 한번 터지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한번 이슈가 터지면 급격하게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한 8,410원인데 여기에서는 또는 8,300원 이 자리에서 한 매수가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크게 보시려면요. 연봉이라든가 월봉으로 보시고 가시는 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월봉을 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빠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문제가 돼서 조금 빠졌었던 분들이 종목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가가 32,200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갔을 때는 32,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단기적으로는 또 얼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갖고 오셨어요? 예. 예. 일단은 여기 이제 단기 고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올라왔던 그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이 가격대죠. 한 10,000원 좀 넘어가서 11,000원 정도 요 가격대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길게 가신 분들은 32,200원까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RS 오토메이션 처음 접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략 말씀해 주실 때 두 가지 중요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미래 성장성,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읽힌다라는 부분과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 체크할 때 월봉과 그렇죠. 연봉을 봐야 된다. 그래야 크게 먹습니다. 네, 크게 돈을 예, 벌 수 있는 예. 가능. 이쪽 기술적 분석, 이 부분도 팁이니까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8,440원대이고 오늘 3.8% 이러면 시장 대비 강세잖아요. 예. 이렇게 느껴지네요.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대표님,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가볼까요? 사막 콘덴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예. MTN 종목인데요. 예. 아, 이거 뭐 좋아질 일이 남은 건지 좀 판단해 주세요. 예. 주가 정말 이거 연봉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자 2018년 2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죠. 또 월봉을 좀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000원짜리가 10만 9천원까지 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이럴 수도 있나 싶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예, 관심을 예. 가졌는데 예. 이게 10배까지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세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네.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가 있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봤을 때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콘덴서 종합 메이커 이제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화전기가 이제 생산 중에 이제 전해 콘덴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콘덴서를 이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때 시장 점유율 꼭꼭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덴서 쪽에서의 봤을 때 우리 산업에 다양하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성장주로서의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 테슬라 같은 주가가 더 보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또 급격하게 살아나고 또 네. 떨어질 것 같지만 또 계속 살아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도
이 종목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과거의 영광을 한번 2017년, 2018년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다시 한번 이게 또 기록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거고, 이제 콘덴서가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이제 전력용 콘덴서라든가 세라믹 콘덴서, 그다음에 적층 콘덴서 등 다양한 이 콘덴서들을 좀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콘덴서가 어디에 좀 들어가느냐? 네. 현대 모비스를 좀 통해 가지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용 전기차 모델에 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현대차, 기아차 이거는 이제 내연 자동차 시대로 종목을 봐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시장은 자동차 쪽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연 기관의 시대를 끝내고 친환경차 쪽에서의 수혜를 받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납품한 회사들이 어때요? 같이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콘덴서를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콘덴서를 개발했는데, 이게 또 과거에 또 납품을 했어요. 바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주 실증단지 쪽에다가 사업을 좀 했는데, 이 컨소시엄에 같이 좀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ESS용 배터리 커퍼시티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ESS용으로도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뭐 콘덴서 말씀드린 핵융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부품으로서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몇 분기에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지금요 3분기죠. 그렇죠. 그럼 2분기 실적은 어떤 거예요? 안 좋죠. 과거잖아요. 이미 주가에 이미 다 과거에 다 반영이 돼서 움직였다. 그래서 2분기 때 보면 주가가 어때요? 가지 않고 박스권이 계속해서 갇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2분기 지나고 3분기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을 많이 참고하시는데, 실적은 지금 주가라는 것은 3분기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그때 그 당시만 잠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주가는 이미 3분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건가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정의선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 그쪽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좀 주가 좀 차트상을 좀 봤을 때 한번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옆조정을 좀 살짝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좀 월봉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5일선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팁을 좀 드리다가면은 25일선이 있어요. 25일선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올라왔을 때를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21선이 붕괴가 되면요, 주가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이게 한번 무너졌다가 빠르게 지금 다시 월봉 같은 경우 25일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한 시점에서도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8월 달에 이 양봉을 크게 흔들리지 않는, 7월 달 양봉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캔들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9월 달 아니면 8월 후반 정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저가 가격이죠. 59,600원. 이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일에 여기서 월봉에서 꼬리가 달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75,000원 정도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 더 이외에 잡으신다고 하면은 109,500원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표님 세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요. 어떤 채널이 어떤 종목일까요? EDGC요. 네, 매일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관련 뭐 최근에 보시면은 3월 달에 뭐 연속해서 지금 4일 연속 상한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3월 31일도 그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PCL, 그다음에 랩스무니스, 수젠텍 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좀
드린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앞에 두 종목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조금 중장기로 가는 것보다도 또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좀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EDGC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의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때는 분봉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일리 짧게 이제 뭐 스윙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5분봉을 좀 보시고 좀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5분봉을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때요? 오늘 올라갔다가 12시 기점을 해서 살짝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이건 한 18,000원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자. 왜냐하면 지난 30일 날 이 가격대가 한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한 내일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 단기적인 23,850원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서비스가 유후 너는 누구냐 이거래요. 예. 개인의 유전자 개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3월 런칭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우리 하 대표님의 관심주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예, 모나리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모나리자 하면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각광받았었고 그다음에 네. 치매 관련해갖고도 각광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3월달, 2월달, 4월달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좀 조정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어때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마스크 가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교육주 갔고 이 순서로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진단키트가 갔고 오늘 어때요? 주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손 소독제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제가 좀 매수가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보시면 KM이라든가 뭐 50이라든가 톱텍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스크주로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이제 내일이네요. 8월 4일로 해서의 일본에서의 어때요? 강제 동원 기업에 대해 있어서 배상에서 국가에서 송장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쪽에서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한일 갈등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하나만 걸려도 이게 테마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느냐.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의사 70명이 뭐 사망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닷새 동안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확진자 숫자 증가하는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한일 갈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테마가 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성인용 기저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가요? 치매 쪽에서의 어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좀 치매 환자분이 계시는데 정말 간호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96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아마 하단에는 12,000원 나갈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8,000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9,800원, 장기적으로는 12,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640원 잡고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걸쳐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공략주 모나리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아주 잘 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쉬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8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